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드디어 한 달간의 여정 끝에 울산이 고배를 누르고 동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결승전에 올랐고요. 서아시아에서는 이란의 페르세폴리스가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오르기 위한 울산의 한 달간의 여정, 이제 그 마지막 경기 울산현대와 페르세폴리스의 결승전 프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 AFC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울산과 페르세폴리스 두 팀 다 대회 4년 연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12년에 10승 2무로 첫 번째 아시아 트로피를 들어올렸었는데요. 올해도 무패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대기록과 함께 두 번째 아시아 정상에 도전합니다. 2년 만에 다시 결승 무대에 오른 페르세폴리스는 2017년 4강에 이어 2018년에도 결승에 올랐지만 가시마의 패에 마지막에 웃지는 못했습니다. 두 팀 다 올해 아침에서 9경기 6실점만 허용하면서 수비적인 기록은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별 본선 4팀이 속한 그룹 중 울산은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조를 통과했지만 페르세폴리스는 조 1위로 통과한 팀 중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토너먼트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6강과 8강에서 두 팀 다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요. 4강은 정규 시간을 넘어 울산은 연장전, 페르세폴리스는 승부차기를 통해 결승에 올랐습니다. 울산은 카타르에서 전승 행진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페르세폴리스는 카타르에서 펼친 7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입니다. 대회 개인 기록은 울산의 준유호 선수와 비온 존슨 선수가 5골로 공동 2위까지 올랐고요. 그 뒤로 윤빛가람 선수와 페르세폴리스의 알카시르가 4골로 따르지만 알카시르는 8강에서 보인 인종차별 세레모니로 인해 결승전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3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도 공동 4위,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로 유력한 대회 MVP 후보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양쪽 윙어인 보냥과 팔레반이 2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팔레반은 4강전 퇴장으로 인해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슛! 울산은 리그에 이어 아침에서도 2점대의 득점력과 0점대의 실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K리그 강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준희호 선수는 K리그와 FA컵 준우승의 아픔이 팀을 더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굳은 다짐을 보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4년 연속 자국 리그를 우승한 이란의 강호로 18-19 시즌에서는 20년 만에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숫자에서도 보이듯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경기당 0.56의 실점만 허용하고 있는 리그 최소 실점팀입니다. 11월 초에 새로 개막한 시즌에서도 아직 실점하지 않으면서 2승 2무, 다른 팀보다 2경기 덜 치는 상황에서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페르세폴리스 양팀 다 이란과 한국 클럽을 만난 적은 없는데요. K리그와 이란 프로리그 팀 간의 역대 전적에서는 3승 3무 1패로 K리그가 우세합니다. 그럼 이제 울산의 결승전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현대 예상 포메이션. 2020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제 진짜 울산의 베스트 11이 출격합니다. 4강전은 카드 관리 때문에 선발에서 빠졌던 부주장 김태환 선수와 원두재 선수의 선발 복귀가 유력합니다. 올해 리그에서는 출전하지 못한 조수혁 골키퍼도 조현우 골키퍼의 빈자리를 잘 메꿔줬는데요. 이번 대회를 쭉 보면서 조수혁 골키퍼의 가장 큰 장점은 포지셔닝,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키퍼 위치에 따라 막기 어려운 슈팅도 비교적 쉽게 선방할 수 있고요. 다이빙 선방이 필요할 때도 위치 선정에 따라 상대 슈팅을 캐치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인 리바운드 상황이나 코너킥도 내주지 않아 팀의 안정성도 더해줍니다. 지난 경기 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된 김기희 선수 대신 정승현 선수의 출격도 가능하고요. 왼쪽은 홍철 선수가 여전히 선발 몸 상태는 아닐 수도 있어 박주호 선수의 선발이 예상됩니다. 조별 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인성 선수는 토너먼트 들어서 안타깝게도 확실한 득점 찬스를 놓친 모습이 많았습니다. 김인성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높지만 김도훈 감독님은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지난 FA컵 결승 1차전에서 비온 존슨 선수를 왼쪽 윙어로 배치한 적도 있습니다. 김인성 선수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대회 전 경기에 출전한 만큼 체력적인 면을 고려해 후반전 조커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인성 선수가 결승전에서는 꼭 시원한 득점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길 응원하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무려 4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공격수 알카시르는 대회에 4골을 득점했지만 인종차별 세레머니로 6개월 출전 금지가 내려졌고요. 지가 뭔데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왼쪽 윙어 팔레바는 4강전 퇴장, 이란 국가대표 미드필더 아미리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란 국가대표 센터백 칼릴자데에는 2달 전 카타르 알 라이안으로 이적해 수비 라인에서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골키퍼 하메드 라크가 골문은 그대로 지킵니다. 대회 5번의 무실점 경기로 부분 1위인데요. 194cm의 큰 키로 공중볼 수비에 장점을 보이면서 집중력도 좋아 뛰어난 반사신경을 선보입니다. 오른쪽 윙어 이라크 출신의 레산 보냐는 공격 자원 중 유일하게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고요. 보냐과 좋은 호흡
무브를 보여주는 풀백 시아맥 네마티는 이란 국가대표입니다. 윙어 출신인 만큼 풀백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고요. 정확한 컷백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수 압디카라의 출전이 유력합니다. 22살의 어린 나이로 팀의 벤치 자원이지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아쳔 4강에서 득점까지 터뜨려 팀의 결승행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두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위한 전술적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 상대의 측면을 얼마나 잘 공략하는지가 결승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측면으로 벌려주거나 중원을 통한 측면 전진 3자 패스가 주된 공격 루트인데요. 대회 재개 후 득점한 10골 중 1골을 제외하고 모두 측면 크로스나 코너킥을 통한 득점으로 측면 공략에 능숙한 팀입니다. 빌드업은 풀백이 넓게 벌려주면서 윙어가 안쪽으로 위치해 측면으로 연결되면 윙어가 재빨리 풀백을 도와 원투 패스로 측면을 허물거나 상대 수비가 윙어에게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중원을 거친 3자 패스로 오버래핑한 풀백에게 연결합니다. 페르세폴리스의 빌드업은 하프라인 밑에서 시작하는데요. 울산이 상대 센터백의 1차 빌드업까지 견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미드필더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압박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상대 윙어의 위치에 따라 풀백의 오버래핑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박스에는 중원 미드필더와 반대편 풀백까지 뒤늦게라도 침투를 시도하는 만큼 울산의 윙어와 2선 미드필더도 이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비에 복귀해야 합니다. 울산의 1차 수비 압박이 대회를 치르면서 더 타이트해졌다고 느낀 만큼 울산이 집중력만 잃지 않으면 페르세폴리스의 지공 빌드업은 무난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페르세폴리스의 잦은 오버래핑으로 측면 뒷공간도 자주 노출되는 만큼 울산도 역습 기회는 확실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공격은 타겟맨을 향한 다이렉트 전개의 정확도가 향상됐고요. 이선의 중앙 침투도 더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플랜 A 지공 빌드업은 2-3-5인데요. 토너먼트에 들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불투이스 선수와 김기희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울산의 1차 빌드업 라인이 점점 밀려 공격진과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을 쉽게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울산이 조별 라운드에서 잠깐 보여줬던 빌드업 3-4-3의 형태로 측면을 더 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울산의 측면 빌드업은 좌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왼쪽은 박주호 선수가 짧은 패스로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김인성 선수에게 많은 공간을 주는 반면 오른쪽은 이청용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한 풀백이 얼리 크로스나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의 측면 빌드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날카롭고 정확한 마무리 크로스와 패스가 이루어진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페르세폴리스는 수비 중에도 톱과 윙어는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3-4-3의 빌드업이 상대의 역습 자원과 같은 수비 숫자로 대비할 수 있어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세폴리스의 4백 라인이 전체적으로 1대1 수비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뒷걸음질 치는 내려앉는 수비도 자주 보입니다. 울산이 박스 안에서 과감한 1대1 승부로 확실한 득점 찬스를 만들거나 페널티킥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상대의 내려앉는 수비로 아크 근처에서 슈팅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 수비 실책 없이 큰 경기에서 약하다는 꼬리표를 떼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와! 토요일 밤 9시에 펼쳐지는 2020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울산 현대와 페르세폴리스의 프리뷰를 다뤄봤습니다. 울산이 우승컵을 들어올려 AFC에 단 한 번밖에 없는 8년 전의 무패 우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성사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K리그에 이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도 6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큰 기대 안 하고 시작한 유튜브의 첫 구독자님부터 141번째 구독자님까지 앞으로 구독해주실 분들과 비록 구독 안 하셔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성사의 전술 용어와 흔히 알려지지 않은 유럽 축구 스토리와 함께 성사가 프리미어리그 입중계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2021 K리그 개막에 맞춰서는 각 팀의 이적 시장 요약과 예상 포메이션을 정리하는 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주로 이 말을 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된다는 말을 남기면서 저희는 하루빨리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